반비례죠. 정비례 관계라는 건 우리가 앞에서 이제 변수 xy를 배웠는데 이 변수 xy를 가지고 비교를 했어. 어떻게 비교를 했냐면 x의 값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y의 값도 어떻게 바뀌는지를 비교를 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초등학교 때 규칙과 대응이라는 걸 했었는데 그 다음에 규칙과 대응을 배우고 그 다음에 비와 비례를 배웠는데 자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히 자전거라고 생각했을 때 자전거의 개수가 한 대면 바퀴의 개수는 2개, 2대면 4개, 자전거가 3개면 3대면 바퀴는 6개, 4대면 8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x랑 y의 값이 관계를 봐볼 건데 자 x의 값이 어떻게 되고 있어? x의 값이 2배, 3배, 4배가 되고 있을 때 y의 값도 똑같이 2배, 3배, 4배 똑같이 변하고 있죠. 이런 관계를 x 값이 2배, 3배, 4배일 때 y도 2배, 3배, 4배가 되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무슨 관계를 하냐면 바로 정비례 관계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관계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규칙과 대응에서도 관계식으로 표현하듯이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관계식을 표현할 건데 우리가 식이 어떻게 되냐면 y는 a, x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이게 바로 관계식이 되겠죠. 자, 이런 꼴로 생겼다. 그래서 뭐 이제 1118번처럼 표를 채워봐라. 그 다음에 관계식을 세워봐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대입을 이용해서 x랑 y에다가 대입을 이용해서 관계식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y는 ax니까 하나만 대입해 봅시다. x가 1일 때 y가 1에 대입해봐. 2는 a 곱하기 1이죠. 그래서 a의 값이 얼마야? a가 2가 되겠죠. 그러면 관계식은 여기서는 관계식이 어떻게 된다? y는 2x가 된다. 그럼 이 관계식을 보고 할 수 있는 게 자, 자전거의 수가 그럼 10대면 바퀴의 수는 몇 개일까요? 그럼 x가 자전거의 수였으니까 뭐 10 넣었을 때 2 곱하기 10에서 2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관계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그 나타내는 거를 배웠고 자 그러면 밑에 한번 해봅시다. 1116번 표가 뭐가 돼 있죠? 자, 1117번 16번을 해보시고 자 17번 보시면 한 개에 70g인 차도 x개의 무게래. 자 x가 개수고 y가 무게죠. 한 개일 때 70g 그러면 두 개일 때는 몇 g이야? 140 세 개일 때는 210 네 개일 때는 280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그러면 x가 자 너 2배 y도 2배 너 3배 너 3배 너 4배 너도 4배 똑같이 2배 3배 4배 되면 y도 2배 3배 4배 변하고 있죠. 이런 관계를 우리가 무슨 관계라고 한다? 너를 정비례 관계라고 한다. 그리고 관계식을 구해봐라 하면 가장 기본 형태는 y는 ax로 생겼다. 그래서 우리는 이 a의 값을 찾아주는 게 이 관계식을 구하는 거야. 그럼 그 a는 어떻게 구한다? 아무거나 하나 대입을 할 거다. x에다 1을 넣고 y에다 70을 넣었대. 70은 a 곱하기 1이래요. 그러니까 a가 얼마예요? 70이겠죠? 자 a가 70이니까 관계식은 어떻게 된다? y는 70x가 된다. 이게 바로 이 정비례 관계식이다. 표를 보고 정비례 관계인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식으로 나타내는 것까지 한번 해봤다.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1119번부터 36번은 자 정비례 관계식을 나타내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정비례 관계식 y는 ax라고도 쓰지만 우리가 다른 표현도 있어요. 다른 표현은 뭐냐면 자 y 나누기 x 해볼래요? 2 나누기 1은 얼마예요? 2 4 나누기 2는 6 나누기 3도 8 나누기 4도 2죠. 자 나눴을 때 값이 항상 일정하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식을 y는 ax라고도 쓰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기도 하냐면 다른 표현으로는 x분의 y는 a라는 어떤 값으로 일정하다. 여기서 a는 어떤 수가 되겠죠. 상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1119번처럼 y는 3x 정비례 관계죠. 그런데 1120번처럼 x 빼기 2는 이런 건 정비례 관계가 아니고 1121번 y는 마이너스 7x 정비례 관계죠. x분의 y는 4 이게 바로 정비례 관계 또 하나의 식이죠. x분의 y는 4 xy는 6 이거는 우리가 이제 다음에 배우는 반비례에 관련된 식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 정비례 관계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우리가 이제 요놈의 그래프를 좀 봐볼까요? 그래프. 자, 그래프의 특징을 먼저 보기 전에 우리가 지금 방금 우리가 조사한 걸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자,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을 때 자전거라 이제 생각하지 말고 x가 1일 때 y가 얼마래? x가 1일 때 y가 2였죠. 그럼 x가 1일 때 y가 2니까 지금 이 점에 지날 거고 이 점. 또 x가 2일 때는 y가 4였죠. 그러면 2,4 이렇게 순서상들을 먼저 점을 찍어보는 거야. 2,4 또 3,6도 있네요. 3,6 이 점도 찍을 수 있겠죠. 순서상을. 자, 그러면 이걸 생각해서 그럼 만약에 x가 마이너스 1이었다면 아니 x가 0이었다면 y가 얼마였을까요? 지금 우리가 y는 2x니까 0에다 2 곱해도 얼마야? 0이겠죠. 자, 이 점 지난데 이 점. 자, 또 x가 이번에는 뭐 마이너스 1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x가 마이너스 1이면 y가 얼마겠어요? y가 몇 배야 지금 계속 관계식을 생각해봐. 2배씩 되고 있잖아. 너도 2배니까 너도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그러면 2점 있겠죠. 마이너스하고 자, 이 점도 체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순서상들을 모두 찍어서 얘네들을 전부 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우리가 방금 구한 y는 2x라는 이 함수, 이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프. 이런 식으로 관계식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 우리가 x의 값에다가 숫자 몇 개만 대입해서 점을 찍은 다음에 쭉 직선으로 그어주면 돼요. 자,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이번에는 y는 2xx니까 우리가 y는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야. 자, 너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자, 어떻게 그릴 거냐면 숫자 몇 개만 넣어볼게. x에다 몇 넣어볼까 한번. x에다 몇 넣어볼까. 한번 불러봐. 상관없어요. 어? 상관없어요. 아니 너가 불러보라고. 아무 좋아하는 숫자 아무거나 불러봐요. 5 너무 큰데? 조금만 낮게. 3. 자, 3 넣었어요. 자, x에 3 넣을 거래요. 자, x에다 3 넣어봐요. 그럼 y가 몇이 돼요? x가 3이래. 그럼 마이너스 3이 y네. y는 마이너스 3이겠죠. 그러면 2점. 이 점을 순서상을 체크하고 또 쌤은 뭐 하면 마이너스 2를 넣어볼게. 그럼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으니까 x에다 마이너스 1 넣었어. 그러면 마이너스니까 이건 얼마야? 플러스 2죠. 그럼 플러스 2는 여기 있을 거니까 이런 순서상도 우리가 체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순서상들 한 2개만 있으면 돼. 2개만 있어서 이 2개를 쭉 연결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쭉 계속 끝없이 가야 돼. 이게 바로 y는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예요. 자, 그런데 이 두 그래프는 모양이 좀 다르지만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점. 원점을 지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한번 정리를 해서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를 이제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자 이렇게 중요한 y는 ax라는 이 ax 그러니까 즉 정비례 관계의 정비례 그래프를 볼 건데 이 a가 양수냐 음수이냐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좀 달라져요. 자,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랑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로 나눠서 볼 건데 자, a가 양수일 때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자, a가 양수일 때는 그래프가 우리가 방금 그려봤지만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y는 ax 자 만약에 너무 크게 됐다 이 정도까지 그리고 y는 ax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는 A가 음수일 때 그래프는 뭐 한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Y는 AX. 자, 그래서 두 그래프에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는 차이점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자, 얘는 첫 번째, 자, 몇 사분면과 몇 사분면을 지나가고 있죠? 여기가 몇 사분면, 1사분면과 제3사분면을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A가 양수일 때는 제1, 3, 4분면을 지나가는 그래프예요. 그런데 A가 음수일 때는 몇 사분면과 몇 사분면을 지나고 있어요? 제 2, 4, 4분면을 지나고 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특징, 두 번째 다른 점. 자, 뭐냐면 이 x값이 우리는 항상 그래프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볼 때 기준은 x가 커질 때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갈 때 모습을 봐야 돼. x값이 커질 때. 자, x값이 커질수록 이 그래프는 점점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우상향,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우상향 그래프라고 할 수 있고 오른쪽으로 올라간다. 자, 얘는 그럼 반대로 오른쪽으로서 그래프가 내려가고 있죠. 우하향, 오른쪽으로 갈수록 내려가는 그래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공통점 있어요. 공통점. 자, 공통점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차이점. 둘의 차이점. 자, 공통점은 뭐냐면 자, 둘의 공통점은 둘 다 어떤 특정한 점을 지나. 그게 바로 뭐냐면 원점이에요. 원점. 공통점의 특점. 원점을 지난다. 둘 다 이렇게 이 원점 0,0, 0,0 이렇게 둘 다 원점을 지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둘 다 직선 형태의 그래프죠. 직선 그래프.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고 이 형태를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양을 이제 문제에서 물어볼까? 이 A를 구해서 얘가 뭐 지나는 사분면을 구하시오. 아니면 식을 구하시오. 이 형태를 보고 이 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들이 나올 건데 자 여기 이제 좀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거. 자 여기는 이제 그래프를 단순히 비교했을 때 각각의 차이를 비교한 거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볼 게 뭐냐면 저 A예요. A의 절대값을 한번 봐볼 건데 중요한 건데 이 A의 절대값이 증가할수록 이 직선은 어떻게 되냐면 Y축에 가까워져요. Y축에 가까워짐. 자, 그러니까 만약에 요 놈이 Y는 마이너스 X였다면 얘가 마이너스 1X였다면 마이너스 2X는 절대값이 더 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고. 얘가 Y는 마이너스 2X. 그럼 반대로 마이너스 2분의 1X는 절대값이 더 작으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얘는 뭐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도 x a의 절대값 즉 값이 커지면 a가 만약에 Y는 2x였어.
그러면 뭐 y는 3x의 그래프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훨씬 더 y축에 가깝게. y는 3x. 반대로 뭐 y는 2분의 1x면은 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y는 2분의 1x. 그래서 이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y축에 훨씬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도 a의 절대값이 누가 더 커? 마이너스의 절대값이 더 크죠. 그러니까 누가 더 기울어져 있어? y축에 더 가깝게 기울어져 있는 건 절대값이 큰 애죠.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더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특징들을 가지고 밑에는 이제 그래프 모양을 그려보기로 했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한번 해봤고 점을 몇 개만 찍어서 우리가 직선 모양으로 쭉 연결해주면 이 정비례 그래프의 모양이 된다고 했다. 자, 한 번만 더 해볼게. 자, y는 2x를 구하라고 했어. y는 2x의 그래프 모양을 보라고 했는데 x값을 미리 제시해줬죠. 자, x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래요. 자, 그럼 그때 y값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너 y값 얼마겠니? 자, 이게 무슨 말이야? 너 2랑 x랑 곱해라. 너의 2배를 해라. 그럼 y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 2, 4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자,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 자, 지금 책에는 모눈 종이가 잘 되어 있죠. 그래서 모눈 종이를 그 점을 점점점점점을 잘 찍어서, 자, 지금 마이너스 2, 마일 0, 1, 2, 2, 4, 마이 4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x가 마이너스일 때 순서상 y가 마이너스 2, 마살이에요. 순서상이 자, 이렇게 너하고 만나는 이 점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4가 만나는 이 점 찍어보고 또 순서상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자, 너의 순서상도 한번 점 찍어보고 또 0, 0 이 점도 찍어보고 그 다음에 1, 2 자, x가 1일 때 y가 2라는 이 점도 찍어보고 x가 2일 때 y가 4인 이 점도 찍었어. 자, 이렇게 점들을 찍은 다음에 이 점들을 전부 다 이렇게 직선으로 잘 연결해 주시면 이 모양이 y는 2x의 그래프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딱 끝내지 말고 원래는 이렇게 쭉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책에는 모눈 종이가 딱 끝이 선이 경계선 있잖아. 모눈 종이 끝날 때까지는 쭉 연결해줘. 이렇게 모눈 종이 끝날 때까지는 뭐 이런 식으로 쭉 계속 가줘야 돼요. 끝이 없이 계속 간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26번이나 27번은 y는 2분의 1x y는 마이너스 x 자, 얘네들이 몇 사분면을 지나냐 물어봤는데 그걸 확인하는 건 이 x의 계수 2분의 1과 연호 마이너스 1을 보고 확인하는 거였죠. 그래서 a의 값 y는 ax에서 이 x의 계수 a가 양수면 몇 사분면? 양수면 제 1, 3, 4분면을 지나는 그래프고 음수면 제 2, 4, 4분면을 지나는 그래프였었죠. 그러니까 너 양수네 너는 제1, 제3, 4분면 너는 제2, 4, 4분면을 지나는 그래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80번부터 1130번은 뭐냐면 자, x값이 증가하면 자, 여기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그게 무슨 모양이었어? 즉 x값이 커질수록 올라간다. y값이 증가한다. 올라간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y값이 증가한다. 위로 간다. 우상향. 그러니까 a가 양수인 애들을 찾는 거였죠. 그럼 반대로 x값이 증가하는데 y값은 감소하는 게 누구냐? 그러면 x값이 증가한다. 오른쪽으로 가는데 y값은 감소한다. 아래로 가는 우하향 그래프. 즉 a가 음수인 애들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한다. 즉 x의 개수가 양수인 거, 뭐 y는 x 1이죠.
다음에 릴 y는 4분의 5x 이런 애들 있겠죠. 또 뭐 비읍도 있죠. y는 4x. 자 오른쪽 아래로 향한다. 얘죠. x 값이 증가할 때 y가 감소한다. a가 음수인 애들을 말하는 거겠지. 그럼 a가 음수인 거 찾아보면 뭐 니은, 디귿, 미음 이런 애들 있죠. 자 제 3, 4분면 지난다. 그럼 여기 봐봐. 제 3, 4분면 아 a가 양수인 걸 찾으라는 거구나.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한번 그 다음에 관계식 세우는 거는 뭐냐면 이제 1131번 봐봐.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직선이네. 근데 원점 질하네. 무슨 그래프지? 정비례 그래프지. 이렇게 먼저 생각하면 돼. 자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생겼죠. 자 지금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자, 직선인데 원점지나 너 무조건 정비례야. 너는 정비례 그래프라고 하는데 정비례 그래프의 식은 반드시 y는 ax로 생겼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순서쌍을 찾는 거야. 지금 알려준 순서쌍이 몇 컴마 몇이에요? 이 점이 마이너스 1 컴마 마이너스 4가 되죠. 너의 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구나. 그러면 이 정비례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있네. 그러면 내가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했더니 y가 마이너스 4가 나오게 해주는 너의 a 값을 찾는 거구나. 그럼 a가 얼마가 돼야 되겠니 서우야? a가 마일에 몇을 곱해야 마사가 돼? 4죠. 자, 4를 이렇게 찾았으면 우리가 식을 완벽하게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례 식은 y는 4x다. 이렇게. 그럼 옆에 거 한번 해보세요. 1132번. 똑같이 직선이고 원점을 지나니까 너의 모습은 정비례. 그러니까 정비례 관계니까 y는 ax라고 식을 세울 건데 지나는 점이 몇 컴마 몇이에요? 3 컴마 마이너스 3을 지나고 있죠? 그러면 y는 ax에다가 3 컴마 마3을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3 곱하기 a가 마이너스 3이 되게 하는 너의 a 값은 마이너스 1이 되더라. 그래서 관계식은 y는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세워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자, 1151번. 자, x랑 y가 정비례하는 것 찾아라. 자, 정비례를 찾아라 라고 하면 우리가 관계식 모양을 두 개 떠올려야 된다. 첫 번째, y는 ax. 두 번째, x분의 y는 a.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정비례다. 그러면 몇 번이야? 1번하고 몇 번이죠? 2번 아니고 4번 아니고 5번 아니고 자 3번 맞죠? 3번 뭐야? y는 마이너스 3분의 x라고 돼 있는데 사실 너는 마이너스 3분의 1과 x를 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a가 마이너스 3분의 1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비례가 되겠죠. 자, 그 다음 1155번은 이제 정비례 관계식을 세워봐라 했는데 자 정비례래요. 자 정비례 밑줄 그어놔. y가 x에 정비례하고 밑줄 그어놓고 자 정비례하고에 밑줄 그어놓고 너 정비례니까 y는 ax겠구나 옆에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y는 ax. 자 그래서 x가 얼마일 때 y가 8이래요. x가 2일 때 y는 8이 된대요. 그래서 x가 마3일 때 y의 값을 구해봐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뭐야? x가 2래. 자, 2고 y가 8이래. 그러면 넣어서 대입을 해서 2 곱하기 a가 8이 된대요. 그러니까 a의 값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4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다시 너는 그럼 얼마가 돼? y를 x에다가 마3을 대입해서 얼마가 되냐를 물어본 거야. 4 곱하기 마이너스 3이 얼마냐?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다음 자, 1159번은 이제 활용을 해본 건데 자, 휘발유 5리터에 100km를 갈 수 있대요. 자, 5리터에 100km를 갈 수 있는 어떤 자동차가 있는데 X리터, 자, X리터 갈 때 몇 킬로미터를 갈 수 있냐 물어봤어. 그럼 일단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너 5리터 때 100km를 가? 그러면 너 1리터일 때는 몇 킬로미터를 갔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게 헷갈리면 정비례는 2배, 3배, 4배 하면 y도 2배, 3배, 4배가 되지만 똑같이 3으로 나누면 y도 3으로 나누고 5로 나누면 5로 나누면 돼요. 그럼 너가 1리터, 즉 너를 5분의 1배 했으니까 이 값도 똑같이 5분의 1배를 해보는 거야. 그럼 자 이거 잠깐 다시 자 얘가 정비례인지 지금 모르겠죠? 그럼 정비례인지 모르겠으면 자 5리터인데 100km를 가? 그럼 내가 만약에 기름이 10리터가 있었다면 몇 킬로미터를 갈 수 있겠어? 200.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20리터가 있었어. 몇 킬로미터를 갈 수 있는 거야? 400km를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X값이 이 리터가 2배 됐더니 거리도 2배가 되고 4배가 됐더니 4배가 되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정비례라고 했죠. 자, 정비례 너는 정비례 관계네. 정비례 관계고 그래서 식은 y는 ax꼴로 생겼을 거라고. 그래서 자 하나 대입해 볼까요? 자 뭘 대입하냐? 처음 준 거 대입합시다. 5리터일 때 100km?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누구를 x로 하고 누구를 y로 문제 알려줬네요. 얘를 x로 두고 너를 y로 두자고 했죠? 자 그럼 대입해 봅시다. x에 5 넣어서 5 곱하기 a가 y 100이래요. 그러면 a는 20이 되겠죠? 그러니까 관계식은 얼마야? 관계식은 y는 20x가 될 거고 자 이렇게 관계식을 구하면 두 번째 뭐냐? 이번에는 240km를 가기 위한 휘발유 양을 구해라. 즉 거리 y가 240이 돼야 된대. 그러면 몇 리터 필요해? 20 곱하기 네모잖아. 너가 얼마냐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12가 되겠죠. x는 12 그러니까 12리터가 필요하겠다. 이런 식으로 관계식을 세워준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1164번은 y는 마이너스 2분 x래요. 자 마이너스 2분의 x라고 돼 있는데 같은 표현으로는 마이너스 2분의 1 x랑도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면 x 앞에 있는 계수가 음수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그러면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됐었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이었어. 그래서 머리에서 생각이 나야 돼. 이 x의 계수가 음수야? 그러면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약간 이렇게 머릿속에서 얼른 생각이 나야 돼. 완벽하게는 몰라도 이런 모양으로 나오겠다. 이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면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내려가는 그래프 모양이 먼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자, 이놈을 가지고 특징. 자, 원점은 반드시 이 정비례는 항상 이 원점을 지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원점을 지난다 맞고요. 자, 4,2를 지난다? 그럼 대입해보는 거야. x 4,2를 지나냐?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4가 얼마예요? 너는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4,2가 아니라 4, 마이너스 1을 지나는 그래프니까 얘는 틀렸겠죠. 자, 그 다음에 1사분면하고 3사분면이 아니라 제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고 x값이 증가하며 y값은 감소하는 그래프고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 5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죠. 이 모양이 먼저 머리에서 딱 하고 떠올라야 돼. 자, 그 다음 자, 정비례 자, 몇 번이냐면 1168번을 봐보시면 자 Y축에 가장 가까운 그래프를 찾으래. Y축에 가깝다. 그러면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면 방금 우리가 설명했듯이 이 Y는 AX에서 이 A의 절대값이 가장 큰 걸 찾으라는 거야. 절대값이 커질수록 Y축에 가깝다고 했었죠. 그러면 A의 계수가 절대값이 제일 큰 게 누구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분의 2, 마일 2, 3분의 4 중에서 절대값이 가장 큰 건 누구?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이 y축에 가장 가까운 거고, 그럼 반대로 x축에 가까운 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절대값이 가장 작은 애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럼 절대값이 가장 작은 애는 마이너스 5분의 2니까 2번이 x축에 가장 가까운 놈이었고, 이렇게 찾아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171번은 자, 그래프 모양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 그래프가 3개 주어졌어. 자, y축, x축, 원점인데, 자, y는 ax 너 이렇게 생겼고, y는 ax. 그 다음에 y는 bx 너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너 y는 cx 이렇게 생겼는데, 자, a, b, c 중에서 누가 제일 당연히 작은 건 알 수 있어. 누가 제일 작을까? A, B, C 중에서 가장 작은 거 우리가 알 수 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얘가 지나는 사분면을 봐봐. 너는 1하고 3을 지나. 그러니까 너네 둘은 양수야. 근데 너는 2하고 4를 지나. 그러니까 A는 반드시 부호가 뭐야? 혼자 음수야. 그러니까 제일 작아요. 음수가 제일 작아요. 자, 그럼 이제 둘 중에서 누가 더 큰지를 볼 건데 뭘 봐야 된다? 이 절대값을 봐야 된다. 절대값이 클수록 누구에 가까워져? y축에 가까워진다 했지. 그러면 누구의 절대값이 더 크다라는 거야, 양수. b가 절대값이 더 크겠죠. 그러면 값도 당연히 누가 더 커? b가 더 크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양수는 절대값이 커질수록 커지는 거고, 음수는 절대값이 커질수록 작아지는 거였잖아. 절대값의 의미가 뭐였는데? 원점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물어본 거였으니까. 음수인데 원점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 즉 값이 작아진다는 소리겠죠. 자, 그 다음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만 할까? 여기까지 이제 1차 방정식 활용 봐볼까? 자, 1차 방정식 활용 한번 펴보세요. 자, 우리가 1차 방정식 활용 저번 시간에 도형했었고, 예금 안 했죠? 예금 안 했어, 예금. 자, 유형 7번부터 하면 되죠. 맞나요? 네. 유형 7번부터 하면 돼요. 예금부터. 자, 예금. 자, 964번을 보시면, 자, 예금은 우리가 한번 써볼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민재랑 소윤이를 비교할 거래. 자, 민재, 소윤, 일단 이렇게 썼어. 그래서, 민재는 지금 얼마를 가지고 있어, 저금통에? 7,600원을 가지고 있대요. 소윤이는 저금통에 3,400원이 들어있대. 자, 그런데 뭘 했냐면 지금 민재는 매일 얼마씩 넣을 거야? 400원씩 넣을 거야. 그럼 하루가 지나면 400원, 이틀이 지나면 800원, 3일이 지나면 1200원, x일이 지나면 400x원만큼 돈을 더 넣었을 거고, 소윤이는 600원씩 더 넣었을 거예요. 그러면 x일이 지나면 600x가 되겠죠. 자, 이때 둘이가 언제 같아지는지를 보자고 했어.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우면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 너 600x, 너는 2항 해야 돼. 그 다음에 7600, 너도 2항을 해야 돼. 그러면 400x 빼기 600x가 얼마야? 3400 빼기 7600이 되겠죠. 자, 그럼 400x 빼기 600x니까 마이너스 200x고 3400 빼기 7600은 마이너스 4200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변에 마이너스 200으로 나눠서 x는 자 마이너스 4200 나누기 마이너스 200이래요. 그러면 음수 만났으니까 당연히 뭘로 나오고 양수로 나오고 4200 나누기 200 할 거니까 2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21일 뒤에 금액이 같아지더라. 자, 그 다음
진짜 어려워요. 원가 정가 문제. 원가 정가. 원가 정가. 자, 원가 정가 뭔지 알아? 원가랑 정가가 무슨 의미지? 원가 원래 가격, 정가 정한 가격이라 생각하면 돼요. 원래 가격 정한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물건을 팔 거예요. 자, 쌤이 이 분필을 팔 거야. 쌤이 이 분필을 만약에 100원에 샀어. 이거를 쌤이 80원에 팔면 쌤은 바보예요, 아니에요? 바보예요, 아니에요? 쌤이 이걸 100원에 사서 80원에 팔았어요. 돼요, 안 돼요? 장사를 하는 이유가 뭐야? 장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벌려고 장사하죠. 근데 이걸 100원에 사서 80원에 팔면 쌤은 어떻게 됐어요? 20원을 손해본 거예요. 반대로 쌤이 100원에 사서 200원에 팔았어요. 그럼 쌤은 얼마가 돈이 더 남는 거예요? 100원을 번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익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 이익이라는 건 결국에는 뭐냐? 내가 정가에서 원가를 뺐어. 그래서 남은 돈이 이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익은 양수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손해라는 건 뭐냐면 손해라는 것도 당연히 이 정가에서 원가를 뺄 건데 손해, 내가 손해봤다. 피해를 본 거야. 즉 손해는 음수가 나오는 거야. 80원에 100원에 사서 50원에 팔았어. 그럼 얼마 손해 본 거예요? 50원 손해 본 거예요. 100원에 사서 200원에 팔았어. 100원을 이익을 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967번 봐보면, 자 텀블러가 원래 원가가 얼마래? 2,400. 안 써. 그건 정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원가죠. 자 원가를 구하래. 자 원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이 원가를 x1이라고 둬볼 거야. 자 너 x1이야. 자 그런데 이제 정가를 구할 건데 원래 원가는 x인데 여기에 얼만큼 이익을 붙였냐면 20%만큼 이익을 붙였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이제 써볼 건데, 자 이익이 몇 퍼센트 이익을 붙였다라고 하면 정가가 뭐 20%만큼 A%만큼 이익을 붙였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쓰면 되냐? 원가에다가 곱해 줄 건데 얼만큼 곱해 줄 거냐면 100분의 A만큼 더해서 1 더하기 100분의 A만큼 곱해 준 게 바로 A%만큼 이익을 본 거고, 자 B%만큼 손해를 봤다라고 하면 우리가 정가는 어떻게 되냐? 원가에서 1 빼기를 해주면 돼요. 손해를 봤으니까 빼는 거예요. 100분의 B만큼을 빼서 곱해주면 돼요. 자 그럼 문제에서 20%만큼 이익을 봤대요. 이익을 올렸대요. 그럼 X 곱하기 1 더하기 100분의 20이 되는 거예요. 자 이만큼 이제 이익을 붙였었는데 장사가 너무 안 됐나 봐.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여기서 돈을 조금만 깎자. 2,400원을 깎았어. 2,400원을 깎았더니 얼만큼의 이익이 남았대? 이익이 얼마 나왔어? 이익은 8%만큼 이익을 남았대. 그러면 이익이 8%라고 했는데 이 8%라는 건 당연히 누구 기준인 거야? 이익은 이 원가의 기준이야. 원가. 내가 100원에 사서 100원 200원에 팔았어. 그럼 100원 아니 150원에 팔았어. 그럼 50원 이익 받지. 그러면 원래 원가의 얼마야? 50%야. 50%만큼 이익을 본 거야. 자, 그러니까 너는 이익은 8%인데 원가의 8%니까 뭐가 되는 거야? x 곱하기 100분의 8만큼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익이라는 건 뭐였냐? x 곱하기 1 더하기 100분의 20. 그러니까 100분의 120이겠죠? 자, 100분의 120 x 빼기 2,400이라는 이 정가에서 원가 x를 뺐더니 이익이 남았대. 100분의 8x만큼 남은 거래. 이게 바로 내가 정한 가격에서 원가를 뺐더니 이익이 되는 거예요. 좀 어렵죠, 식이? 자, 그래서 이제 식을 풀어볼 건데, 자, 이렇게 해볼게요. 100분의 120에서 x를 뺐으니까 결국 얼마예요? 100분의 20x죠. 20x에서 2,400을 뺐더니 100분의 8x가 되더래요. 그래서 양변에 분수가 있으면 어떻게 했죠? 분수가 있으면 양변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 근데 둘 다 곱이 100이니까 둘 다 이렇게 100을 곱해주면 되겠죠. 너 100 곱했으니까 분배법칙 써서 20x 빼기 분배법칙 써서
24만은 8x가 되겠죠. 그래서 자 8x 더 2항하고 24만 더 2항해서 12x가 24만이다. 그래서 양변에 다시 12로 나누면 2만이 되겠죠. 그래서 원가는 2만 원이었다. 이렇게 원가를 구해주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원가 정가 문제만 이렇게 두 개만 예금하고 원가 정가 문제만 해봤어요. 증가 감소부터는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합시다.